이번 시간에 보실 거는 37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숫자 분석의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두 개는 배운 거죠. 누구랑 누구?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근데 그 투자 분석의 기법은 이게 화폐 시간가치라는 거와 관련해서 화폐 시간가치라는 거와 관련해서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애,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현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해서 할인을 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요런 게 있고, 또 두 번째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애.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현가 계산 같은 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가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얘는 할인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투자 분석 기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애와 고려하지 않는 애를 나눠보면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애는 딱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려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애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다시 그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수년제 가치법 또는 수년가법이라 부르는 애, 그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이라 부르는 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이라 부르는 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방법들은 다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데, 그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 중에 아까 개념에도 나왔듯이 어림셈법이라고 하는 건 딱 한 해 동안의 영업수지만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었죠. 할인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에 들어가는 누구랑 누구? 승수법과 수익률법. 이 두 가지는 화폐 시장가치를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비율 분석법을 하면서도 현가 계산 같은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거 하면서? 언제 했어? 분해 뭐 이렇게 하면서 순두부 계산하시면서 곱하기 뭐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얘도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 중에서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한다 그랬죠. 근데 아무 말 없이 회수기간이라고 돼 있는 애나 회수기간법이라고 돼 있는 애나 앞에 단순 회수기간법 이런 말이 붙는 애들은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애인 거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화폐 시장가치 같은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책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없다고요. 그럼 왜 이거를 정리해 드리냐면 오늘 나눠드린 문제 3번부터 5번이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내용 갖고 낸 문제예요. 3번 봐요. 다음 중 투자 타당성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아직 내용 안 배운 건 어쩔 수 없고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회수기간법은 그럼 아무 말 없이 회수기간이라고 나왔다는 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된 거다? 단순이란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럼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2번은 지금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얘는 맞는 지문으로 설명을 한 거죠. 정답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럼 4번 가봐요. 4번에 1번은 아까 했던 거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다 그랬죠. 큰 게. 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버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활부금, 즉 부채 서비스액을 갚고도 남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니까 조금 이따 아까 배우신 거고. 그럼 4번 가봐요. 자본환원율 이렇게 나오면 이건 누구의 줄임말이다? 종합자본환원율에서 종합자 빼고 자본환원율이라 부를 수도 있고 자본자 빼고 종합환원율이라 부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종합자본환원율. 수익률법이에요, 수익률법. 그럼 수익률법은 어디로 들어가요? 어림셈법이잖아요, 어림셈법. 지금 나와 있는, 아까 수익률에는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누구 들어가는 거? 종합자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지분자 들어가는 거. 세 번째 그냥 세후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종합자본환원율에서 종합자만 빼고 자본환원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댔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 자본환원율이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수익률법이에요, 수익률법. 그럼 수익률법은 어디에 들어가느니까? 어림셈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외우는 건 둘째 치고 주소도 못 찾으니 큰일이네. 수업한 지 한 2시간쯤 됐으면 말도 안 해요. 수업한 지 20분도 안 됐어요, 지금. 방금 전에 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까. 5번. 현가율승합법은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한다고 그랬죠, 한다. 그럼 5번이 틀렸네요. 그럼 얘는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를 물으면서 정답으로 물었던 문제고. 5번은 아예 이것만 물은 거죠, 대놓고.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걸 고르세요. 그럼 2번에 있는 내부수익률법, 3번에 있는 순형제가치법, 4번에 있는 수익성지수법 세 개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할인 현금수지 분석법이라 불러요. 그럼 얘는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현가회수기간법도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그럼 고려하지 않는 건 1번에 있는 회계적 수익률법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왜 적어드린 거예요? 시험에 내니까. 그럼 이거는 뭐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만 잘 구별하셔서 외우고 있으면 다 맞춰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순환가법 뭐 이런 거는 틀릴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 내용이 어려워서 틀리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건. 이런 거 틀려서 떨어지시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해, 이런 거는. 순환가법 이런 거 틀려서 떨어졌으면 문제가 그지같이 나왔어.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죠. 얘는 그렇게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으셔야 되다 오늘. 그 중에서 지금 배운 게 누구랑 배운 거예요?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은 배운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 회수기간법이라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인현금수지분석법 배울 건데. 얘는 일단 개념 이해하시면 다 공부한 거예요. 절반은 공부하신 거예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그래서 370페이지 나와 있는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의 개념이라고 해서 1, 2, 3, 4번 있죠. 그 4개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얘는 절반 공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에 개념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름 갖고 얘기를 해보면, 현금 수지에서, 수지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수입과 지출을 말합니다. 그 수는 수입을 말하는 거고, 지는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금 흐름, 즉 현금 수지에는 일단 종류가 두 가지 있었죠. 현금 유입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이 부동산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득. 괜히 지웠네. 아직도 멀었는데. 여기다 적어놨었던 뭐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거 있었죠. 그럼 또 뭐도 있어요.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 또는 지분 복귀액.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크기를 실제로 계산할 줄 아시죠? 1교시 내내 이거 했잖아요.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 두 개는 실제로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지출은 또 종류가 두 가지죠. 투자되는 돈, 투자자본은 종류가 몇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누구?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한 총투자액. 또 하나는 남의 돈은 뺀 내 돈, 지분 투자액. 그럼 이 금액도 실제로 뭐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돈의 크기를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계산한 값을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돈들이 크면 어떻게 하는 거고? 투자하는 거고. 이 돈들이 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 안 하는 방법이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현금 유입들은 다 언제 들어오는 돈? 미래에. 이 현금 유출은 다 언제 나가는 돈? 지금. 그러면 이와 같이 서로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돈은 바로 비교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뭐 있었어요? 첫 번째, 미래 돈을 언제 돈으로 환산해서 현재 돈으로 환산해서 그 금액을 구한 다음에, 즉 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현재 돈을 언제 돈으로 가져서 수입이 들어오는 미래 시점의 돈으로 바꿔서 내가를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어떤 걸 선택한다고? 아예 이름에다가 할인한다고 써놨잖아. 할인. 그럼 할인한다는 얘기는 이거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미래 수입들을 다 언제 돈으로 바꿔서 현재 돈으로 환산해서 그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과 요 두 개, 지출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서로 어떻게 갖고 비교해 갖고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안 배운 거 있는 거. 지금 설명한 개념 설명하면서 안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배우려니까 일단 뭐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계산하는 절차는 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투자자본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 돈들을 언제 돈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현재 돈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모두 배우신 거예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이해가 안 되신다는 얘기는 그 앞에 배운 뭔가가 빵꾸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해할 수 있으면 투자로는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이걸 이해 못하면 투자로는 백날 공부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로는 얼만큼 공부했는지 판단하고 싶으면 얘를 읽어봐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읽어봐서 이게 이해가 되면 나는 투자는 그만 공부하셔도 돼요. 얘가 이해가 안 되면 투자로는 여전히 할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개념 잡을 때 지금 개념 설명한 거니까 개념을 잡으려면 돈이 두 개가 등장하죠. 돈이. 요 돈하고 요 돈. 그러니까 요 돈하고 요 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돈을 뭐라 부르냐면 이 들어오는 돈을 전부 다 통틀어 현금 유입이라 부르는 거예요. 현금 유입. 근데 이건 미래 돈이니까 언제 돈으로?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투자되는 돈 있잖아요. 투자되는 돈. 이걸 현금 유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금 유출도 다 언제 돈으로? 현재 돈으로 환산해서 이 둘의 크기를 실제로 어떻게 한다? 계산합니다. 계산. 실제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얘 얼마, 얘 얼마. 실제 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 계산된 값을 서로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둘의 금액을 실제로 뭐 한다?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 실제 금액을 구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얘 얼마, 얘 얼마. 이 두 개를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해서 그 금액을 서로 비교해 갖고 얘가 더 크면 어떻게 하는 거고 투자하는 거고 얘가 더 크면 투자를 기각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비교하는 방법이 세 가지나 돼요. 얘와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뺐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순현재 가치법 또는 순현가법이 되는 거고 얘와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얘로 나눴다면 수익성 지수법이 되는 거고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갖다고 놓고 비교하고 있다면 이걸 두고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종류가 몇 개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그 개념의 1, 2, 3, 4번 중에 딱 1, 2번 설명한 거예요. 1, 2번. 그래서 1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다 언제 가치로 계산하니까. 현재 가치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죠. 이 금액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요. 금액을. 그리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것도 실제로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해서 그 계산된 금액 두 개를 서로 어떻게 갖고 비교해 갖고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이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왜? 두 개를 비교할 때 빼서 비교했다면 순현가, 나눠서 비교했다면 수익성 지수, 같다고 놓고 비교한다면 내부 수익률법이 되는 거니까. 1, 2번 딱 설명한 거예요. 1, 2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3, 4번에 있는 얘기는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럼 이 특징은 아까 배웠던 어림셈법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투자 분석을 할 때 딱 한 해치만 갖고 계산한다고 그랬죠. 한 해치. 근데 얘는 누구라 다 계산해야 되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얼마마다 계산한다고 그랬고 매년. 얘는 처분했을 때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1년 만에 계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첫 번째, 한 해 동안의 수입이 아니라 여러 해의 수입을 몽땅 다 계산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할인연금 수지 어림셈법에서는 요것만 계산했죠. 요것만. 처분했을 때 자본이득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 그래서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자본이득까지도 고려를 해서 투자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득을 계산하려면 아까 영업현금흐름 계산하는 절차에서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세후 현금흐름까지 구하는 거죠. 자본이득 구한다는 얘기는 매도가격부터 시작해서 세후 지분복귀까지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요 수입이라 볼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수익이라 볼 수 있는 거 아까 영업현금흐름 소득이득 계산하는 절차에서 몇 개 있었어요? 두 번째 어림셈법 할 때 영업현금흐름 계산하는 절차에서 수익과 투자자본 계산했잖아요. 그럼 그 수익이라 볼 수 있었던 게 종류가 몇 개? 네 가지였죠. 누구? 총, 순, 세전, 세후. 그럼 이 네 가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산할 때. 그럼 그 네 가지 금액이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뭘 가지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정해줘야지. 그래서 얘는 그 기준을 항상 누굴 기준으로 한다? 세후값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인 지분복귀액도 계산하면 계산할 때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가지 나오겠죠. 매도가격, 순매도액, 세전, 세후. 그럼 그 금액이 다 똑같을 거다? 어림도 없죠. 그럼 이 금액 계산하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기준을 뭐로 잡는다? 세후값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후값이라는 건 뭘 세후로 잡았다는 거예요? 현금 유입. 들어오는 수입은 다 뭘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후값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얘랑 연결되는 투자자본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가 두 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투자자본인 현금 유출, 이 얘기는 투자자본인 현금 유출도 종류가 두 개니까 둘 중에 뭔가 하나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실제로 구해야 될 테니까. 그럼 세후값 기준으로 하면 현금 유출은 누굴 기준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지분투자액이 연결이 되겠죠.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져? 방금 전 시간에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설명한 지 2시간도 채 안 됐어요, 이거 다.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이거 모의고사에 나오면 90%가 틀려요, 이거. 못 골라내. 뭔 뜻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항상 현금 유입은 누굴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세후. 현금 유출은 항상 뭘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분.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계산된 수입들은 다 언제 돈이니까? 미래 돈이니까 이 돈들을 다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라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가지고 시험 문제 내도 못 맞추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념 갖고 시험 내요. 그나마 쉬운 문제로. 나머지는 계산 문제 내니까. 그래서 3, 4번 봐요. 3, 4번. 지금 정리해드린 게 3, 4번이니까. 3번 예상 보유기간은 여러 해 수입을 다 계산한다는 거죠. 한 해 게 아니라. 그럼 4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몽땅 다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득이득 계산할 때 영업현금 흐름에서 소득이득 계산할 때는 항상 어디까지? 세후. 그 다음에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도 항상 어디까지? 세후. 그래서 투자된 돈, 투자 자본을 계산할 때도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지분. 그거 잘 보시고. 그럼 일단 개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공부할 건 당연히 뭐겠어요? 종류가 세 가지나 된다며요. 그럼 그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분석을 할지를 알고 계시면 되죠. 투자 분석하는 방법.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수년제 가치법이라고도 부르는 수년가법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NPV법이라고 불러요. NPV법. 그럼 얘는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수년가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 분석을 합니다. 그럼 수년가가 뭔지만 아시면 될 거 아니에요. 수년가. 수년가는 뭐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해서 비교한 거? 빼서 비교한 값이에요. 빼서 비교한 값. 그러니까 수년가라는 건 그냥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뭘 뺀 거?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입니다. 이게 수년가, 이게 수년가. 그럼 이 수년가는 왜 빼본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갖고? 드라마 끝나갖고? 어제 그거 끝났잖아요. 태우. 이제 뭐 보고 사나, 이제? 큰일 났네. 세상에 낙이 없어졌어. 큰일 났어. 세상에 낙이 없어. 잘 모아놨다가 심심할 때 봐야지. 그래서 얘를 뺀 이유는 뭐예요? 뭐 하려고 빼본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판단하려고. 그래서 얘가 크면 어떡하고? 투자하고. 얘가 더 크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할 때 그 뺀값을 누구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0과 비교하는 거예요, 0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을 때도 투자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돈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빼본 거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얘를 빼봤더니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지출, 현금 유출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단일 투자안이 하나만 있을 때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만약에 투자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수년가가 0보다 큰 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럼 수년가가 0보다 큰 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수년가가 어떤 애를 선택해라? 가장 큰 애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했다는 게 뭘 뜻하냐면, 이 현금 유입이라는 건 결국 내가 버는 수입이고, 현금 유출은 여기서 나가는 지출이잖아요. 그럼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내가 남기는 뭐가 돼요? 이윤 되지, 이윤. 그래서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는 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 즉 내 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극대화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투자 분석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내가 돈 제일 많이 버는 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수년가법. 그럼 내용이 이게 겁나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그 시험 문제 뭐네? 구하라고 돼요, 구하라. 그럼 실제로 이걸 구할 일이 생기면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들을 다 언제 가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죠. 그럼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요게 나한테 주어진 돈이고, 나한테 주어진 돈을 이용해서 뭘 구하려면,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이 나한테 주어진 돈에다 뭘 곱하라고 배우셨다? 내가 구해야 될 어떤 돈이 있는데 이게 현재 가치래요. 그럼 이 구해야 될 돈은 나한테 주어진 돈에다가 뭘 곱한다고 배우셨어? 개수 곱한다고 배웠죠, 개수. 그럼 이때 구해야 될 돈이 현가니까 뭘 곱하시면 돼? 현가계수 곱하시면 돼, 현가계수. 그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배운 게 뭐예요? 현가계수. 그래서 배우셨잖아. 할인율 아무리 곱해도 답 안 나옵니다. 현가계수 곱해야 돼요. 그럼 이 현가계수에는 들어가는 값이 두 가지 값이 있죠. 뭐? N값과 R값. 그러면 N은 어차피 기간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요 R값이 문제야, R값. 그럼 요 R값이 뭐예요? 할인율이 되는 거죠, 할인율.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이걸 뭐라 부르니까? 할인율. 그럼 요 할인율을 누굴 쓸 건지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 주어졌을 때 그 위험 할증률을 포함한 할인율, 그걸 뭐라 불렀고,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불렀고,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누구랬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이 할인율로 누굴 갖다 쓴다? 요구 수익률을 갖다 씁니다. 요번 모의고사도 걱정이네요. 시험에 냈다는 건 아니고, 대충 보니까. 잘 보시겠죠, 뭘. 수년가를 계산하려면 현가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할인율을 얘는 누구 쓴다? 요구수익률 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우리 책 371페이지 보시면 D번에 수년가의 정의 나와 있죠. 그래 놓고 계산식 있잖아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투자안을 결정할 때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건 투자안이 하나만 있을 때는 누구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투자, 0보다 작으면 기가. 그 다음 B번 보시면 투자안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그럼 여러 개, 수년가가 0보다 큰 애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 밑에 특징에서 B번 봐요. 그렇게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부가 어떻게 된다?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버는 돈이 제일 많아지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A번에 보면 수년가법을 이용한 투자의 타당성 판단을 하려면 얘는 현가로 바꾼다면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며 할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현가 계수에 들어갈 누구를 정해야 되는데 할인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 할인율을 누구 쓴다? 요구 수익률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배우실 때 수익률에는 종류가 세 가지 있었죠? 요구, 기대, 실현. 그 중에서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이랬죠. 사람마다 달라지는.
그래서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요구 수익률 할인율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왜? 똑같은 위험이 주어질 때 사람마다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지난주에. 그래서 5월달 가면 특강하죠. 특강을 왜 하냐면 투자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요 공급 이론도 그렇고 한 주에 다 못 끝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 수업하다가 지난주에 했었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지난주에 수업 안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배운 거 다 까먹었는데요.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주에 다 끝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럼 설마 아침에 들은 거 점심 먹고 왔다고 다 까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할 일 없어서 저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특강하는 게 제일 싫어요. 애랑 놀 유일한 날인데 뺏기잖아 그만큼. 집에서는 특강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갔다 오면 뭘 주잖아요 자꾸. 통장에다 돈을 꽂아서 주잖아. 자꾸 가라고 그래. 이제는. 처음에는 신혼 초에는 특강하러 간다 그러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막 어떤 날은 울고 막 이래요. 요즘엔 안 그래. 빨리 갔다 오라 그래. 빨리 갔다 오라. 대신 일찍 끝내고 와 이러죠. 일찍 끝내고. 그래서 특강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하잖아요. 지금 수업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뭐 배웠어? 할인율 얘기하면서 위험조정 할인율 이런 거 배웠죠.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죠. 계속. 그래서 특강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지금 4, 5월달쯤에 하는 특강은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수요 공급하고 투자로. 근데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 가지고는 얘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집에서 연락에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일요일날 끌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두 번째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75페이지 가시면 책에는 내부수익률법 나와 있는데 우리는 수익성지수법을 먼저 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영어로는 PI법이라 부르는데 누구랑 비슷하다? 순환가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뭘 이용해서 수익성 지수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데 이 수익성 지수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수익성 지수라는 건 결국 나누는 건데 나누기 나오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될 거 뭐예요? 위에 들어가는 거랑 밑에 들어가는 거 혼동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뭐로 나눈 거다?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겁니다.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A에 대한 B의 비율.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의 비율이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장난칠 수 있어요?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출의 현가의 비율이다. 그랬을 때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맨날 하는 얘기니까 뭐 고르실 테고. 그럼 얘도 이 두 개를 나눠본 이유가 뭐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그럼 비교해 보려면 누구랑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1과. 그 수익성 지수를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투자한다는 얘기고. 나눔값, 즉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무슨 얘기예요? 밑에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투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투자안이 하나만 있을 때면 이 판단만 하면 되는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역시나 누구 선택한다?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얘나 얘나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얘기 아니냐. 근데 안 같아요. 왜 안 같냐면 A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A라는 투자안이. 그럼 이 투자안은 지금 지출할 현금 유출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더니 110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투자안이고 이건 다 현재 가치로 바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다음 B라는 투자안은 내가 지금 1000원을 투자를 하면 1020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투자안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다 현재 가치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순현가 계산하면 얼마? 10원. 얘는 순현가 계산하면 2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순현가법으로는 많이 버는 놈이 장땡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굴 선택해야 돼요? B를 선택해야죠. 누구에서는? 순현가법에서는. 근데 수익성지수는 어떻게 하는 값을 했어요? 얘를 얘로 나눈 값이에요. 얘를 얘로 나눈 값. 그럼 얘는 나눠보면 얘는 얼마 나오고? 1.1이 나오고. 얘는 얼마 나와요? 1.02가 나와요. 그럼 수익성지수법으로는 누가 선택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성지수가 더 큰 A를 선택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많이 버는데 대신 투자되는 돈이 많죠. 얘는 조금 벌지만 투자되는 돈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100원 가지고 번 걸 계산해 보면 얘가 번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많이 벌어서 많이 버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많이 투자해서 많이 버는 건. 근데 똑같은 돈으로 많이 버는 애가 더 타당성이 높은 거죠. 효율성이 더 높은 겁니다. 즉 들이는 노력은 적은데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그만큼 뭐가 높은 거예요? 효율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를 따라가는 게 수익성 지수를 따라가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결론이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두 개가 같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판단하고 있는 게 서로 달라요. 얘는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많이 남겨먹는 놈이 장땡이라는 얘기고, 얘는 이왕이면 조금만 투자해서 똑같은 효과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이용해서 투자 판단을 했을 때 그 투자 판단에 대한 결론이 언제나 동일하다? 절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현가계수가 필요하고, 그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R값, 즉 할인율은 누구 갖다 쓴다는 거예요? 요구수익률 갖다 써요. 요구수익률. 그래서 이 요구수익률이 R값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책의 375페이지에 수익성지수에서는 제일 먼저 개념에서 나누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누구를 누구로 나누는 건가? 그거 주의하시고 한 페이지 넘겨서 계산식이 그래서 누가 위로 가는 거고 유입이 위로 유출이 밑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니은번에서 투자 준 거 A번 투자안이 상호 독립적일 때는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B번에 보시면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애들 중에서 그 값이 어떤 애? 가장 큰 애를 선택하는 거죠. 가장 큰 애. 근데 그 밑에 그러나 수익성 지수법을 사용하여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했을 때, 즉 상호 배타적이라는 건 여러 개의 투자안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결과가 언제나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반된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D급번의 특징 보시면 특징 A번 순현가법이 어떤 투자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절대적 금액으로 측정하는 데 반하여 수익성지수법은 투자안의 상대적 수익성을 나타내므로 투자의 부의 증가를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극대화 기준이 되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다. 순현가법. 그러나 B번 수익성지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누구라는 건 요구수익률이라는 건 순현가법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순현가법은 그 밑에 옆에 377페이지 굵은 글씨로 쓰는 거 사업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 즉 많이 투자하는 애와 적게 투자하는 애, 이 중에서 누가 효율성이 더 높으냐를 판단할 때는 누굴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수익성 지수가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구별 잘 하세요. 두 개.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이 우리 책의 373페이지부터 나오는 내부수익률법입니다. 영어로는 IRR법이라 부르는데 내부수익률법이 진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R을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R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할인율. 그래서 이 R이 할인율이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할인율법이에요. 그냥 할인율법. IRR법 할인율. 그럼 얘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개념에서 누구를 이용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 분석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방법하고 얘는 기본적인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우리가 지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배우고 있는 이유는
화폐 시간가치 계산할 때 간단하게 한 적은 있는데 내가 지금 100원을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2년 후라는 미래에는 나한테 200원의 수입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200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원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럼 뭐 영업현금흐름과 지분복귀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값들을 두 개를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비교. 근데 바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200원을 언제 돈으로? 현재 돈으로 환산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돈을 200원을 현재 돈으로 환산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돈 200원에다 뭘 곱해서 할인율 곱해야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굴 곱해야 된다? 현가계수 곱해야 된다고. 구해야 될 돈이 현재 가치잖아요. 현재 가치. 그럼 뭘 곱하라고 그랬어요? 현가계수. 할인율 백날 곱해봐야 안 나와요. 돈이 줄어드는 비율만 나오는 거지. 현가계수 곱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일시불에 일시불. 그럼 여기다 일시불의 현가계수인 얼마를 곱하시면 돼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만약에 얘가 연금이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고.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구해가지고 이걸 빼봤다면 뭐가 되는 거고? 순현가법. 나눠봤다면 수익성지수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이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n은 2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요 r을 누구 쓴다고 그랬어요? 요구수익률 쓴다고 그랬어요. 요구수익률. 근데 이걸 몰라. R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현가계수 들어가는 R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값을 모르니까 이 값을 안다 모른다. 당연히 못 구하죠. 그럼 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빼봐? 나누지도 못하죠. 그럴 때 쓰는 게 누구다? 그게 내부수익률법입니다. 그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지금 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 R값, 할인율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 R값부터 구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구하는 공식은 알죠.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이 돈. 내가 알고 있는 돈 200원에다가 뭘 곱하시면 돼? 현가계수. 근데 얘가 만약에 일시불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에 n이 2라고 그랬으니까 2승분의 1. 그럼 이게 구체적인 금액은 R값을 몰라서 모르지만 구하는 식을 알고 있는 뭐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예요. 이 현금 유입액을 언제 돈으로 바꾼 거니까? 현재 돈으로 바꾼 거니까. 그럼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입니다. 구하는 식만 알고 있는. 근데 우리는 또 뭐도 알고 있어요? 이 100원도 알고 있잖아요. 100원. 그럼 이 100원이 뭐예요? 현금 유출의 현가지. 얘는 이미 현재 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가 알고 있는 거 얼마랑 100원이랑 이 두 개를 어떻게 놓는 거예요? 같다고 놔버려 그냥.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으니까? R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구해진 요 R값을 뭐라고 합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의 개념은 뭐예요? 현금 유입액이 얼마인지는 알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 현금 유입액이 얼마요? 입과 출도 구별을 못해 이제는. 입은 뭐요? 들어오는 거, 출은 나가는 거. 야, 이게 초등학교로 간다. 초등학교로 가. 그럼 현금 유입은 얼마예요? 200원이 200원. 근데 그걸 언제 가치로 바꿔야 되는데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가 계산을 해서 투자 분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식은 알지만 뭐는 몰라요. 실제 값은 모르죠. 그래서 구하는 식만 알고 있는 현금 유입의 현가. 와. 실제 구체적인 값을 알고 있는 것도 있죠. 뭐 현금 유출 얼마? 100원. 그럼 이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놓으라는 거예요? 같다고 놓으라는 거예요. 같다고. 그러니까 같다고 놓으면 뭐가 구해지니까? R값, 할인율이 구해져요. 어디에 들어가는 R값?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R값. 그렇게 해서 구한 요 R값을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뭘 구한 거예요? 결국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 구한 거예요. 그래서 R값 해놓고서 할인율이라고 외우시고 들어오시라고. 안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이거 현재 가치를 바꿀 때 현가계수 곱한다는 것도 다 배웠고 현가계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다 배웠고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 근데 배웠는데도 맨날 여기다 뭘 곱한냐? 할인율 곱한다. 100날 곱해봐라 나오나? 할인율 아니에요. 뭐 곱해야 돼?
현가계수. 근데 그 현가계수는 누구랑 누구랑 들어가니까 R이랑 N이랑 들어가니까 N은 알고 있는데 뭘 몰라서 R을 몰라서 문제니까 이 R을 구한 거예요. 그게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그럼 이 내부 수익률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우리 수익률 배울 때 내부 수익률은 누구랑 동의어다? 기대 수익률과 동의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내가 투자 분석을 하고 있는 이러한 투자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그 투자한 자체의 기대 수익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의 역할을 한다는 건 투자 분석을 할 때는 이 내부 수익률을 누구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의 역할을 하니까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면 되지. 왜? 내부 수익률을, 아니 기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분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내부 수익률을 누구랑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똑같아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어떡하고? 투자하는 거고. 얘가 더 크면 안 하는 거죠. 뭐. 근데 이럴 때보다는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다면 그 투자안마다 내부 수익률의 크기를 다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 수익률은 얘도 수익률이니까 그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그 중에서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하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분석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뭐란다?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이 R값을 구하라고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부 수익률은 개념만 물어도 알아서 다 틀려. 그러니까 뭐 물어요? 개념 물어요, 개념. 구하라고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개념 물어요, 개념. 근데 순현가랑 수익성 지수는 순현가의 개념, 수익성 지수의 개념을 몰라서 틀려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 내는 거예요? 쟤네들은 계산하라고 되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이 두 개를 같게 놨다는 얘기는 얘에서 얘를 나눈 게 뭐였어요? 수익성 지수. 쟤에서 얘를 뺀 게 뭐였어요? 순현가.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지면 빼는 순현가는 당연히 얼마가 될 테고 이 두 개가 같아요. 뺐어. 그럼 얼마 되겠어? 0. 얘를 얘로 나눴어요. 같아요. 그럼 얼마 돼? 수익성 지수는 1 되겠죠.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 때 뭘 구한 거다?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R값, 할인율 구한 겁니다. 그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문제 봐요, 문제. 2번은 뭐 별거 아니니까 풀어보시고 3번 다음 중 투자 타당성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1번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 때 할인율이라며요. 그럼 순현가는 얼마가 되고? 0.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 때 할인율입니다. 그럼 1번은 맞는 표현. 2번은 아까 봤고 3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다른 방법은 얘랑 얘는 미리 뭘 알고 있어야 요구 수익률 크기를 알고 있어야 이 금액을 구하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그걸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도 현가 계산 다 하니까.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입니다.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요구 수익률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할인율을 구하면 되니까. 4번 순현가법을 이용한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채택되는 할인율은 이게 누구예요? 순현가법에서 할인율로 쓰는 거. 요구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투자 주체마다 그 크기가 다르죠. 그럼 4번도 맞는 표현. 5번 두 개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하다. 그럼 이 말은 투자된 돈 똑같고 전체 수익률을 따져보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투자된 돈이 1,000원이 투자됐다. 근데 A 안에서도 100원을 벌고 B 안에서도 100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계적 수익률 계산하면 얘도 몇 프로? 10%. 얘도 회계적 수익률을 계산하면 10%예요. 이게 또 지금 한 얘기가 그거예요. 두 개의 투자 대안이 투자 금액이 똑같고 회계적 수익률이 똑같다는 건 이 얘기인데 두 개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애는 초반에 현금 유입이 많은 거고 하나는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대요. 그럼 똑같이 얼마를 버는데 100원을 버는데 얘는 초반에 90원을 벌고 한 몇 년 후에 나머지 10원을 다시 회수하는 거고 하나는 초반에 10원밖에 못 벌고
나중에 가서 90원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첫 해, 얘는 이렇게 벌고 5년 후에 이렇게 벌었다. 그럼 얘는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애고 얘는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실제로 내부 수익률, 즉 이 투자한 자체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가를 같게 만들 때 할인율을 계산해 보면 누가 더 높으냐 이 문제입니다. 회계적 수익률은 똑같지만 내부 수익률, 즉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이 투자한 자체 실제 수익률을 계산하면 둘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서 이 돈하고 이 돈이 똑같은 돈이다? 똑같지 않습니다. 금액은 똑같더라도 이 기간 동안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오는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돈보다 액수는 똑같을지 몰라도 당연히 어떤 돈이에요? 큰 돈이요. 그럼 실제로 이거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해서 투자한 자체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면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더 커요. A가. 그러면 다시 봐요. 5번. 두 개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한 경우에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이 나중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내부 수익률이 더 높다가 돼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누가 더 내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후기에가 더 높다는 얘기니까 답은 5번이 틀렸죠. 이렇게 묻습니다. 4번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아까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순두부. 그래서 판단하시면 되고. 2번 순현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언제 값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세후. 소득의 현가과 투자 비용의 현가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럼 2번은 지금 이가 맞는 표현인데 이걸 만약에 세후라고 안 주고 세 전으로 줬어요. 또는 순수익이라고 줬어. 그럼 이거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 문장이 맞는 말로 나와서 다행이지 이걸 만약에 세후 대신에 세 전 이런 거로 냈을 때 골라내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한 거야. 세후값 기준으로 한다는 거. 3번 내부 수익률은 아까도 했지만 수익성 지수가 1이 될 때 할인율을 말하고 4번 자본환원율은 어림셈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 안 한다고 그랬고 현가의 수간법은 화폐가치 고려한다고 그랬죠. 답은 5번. 7번 가봅니다. 7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지만 순현가는 0으로 만들 때 할인율이죠. 이번 순현가란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 이걸 줄여서 뭐라 불러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 총액, 이게 뭐예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뺀값, 차감 뺀값입니다. 3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근데 얘도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 더 커야지, 내부 수익률이. 근데 여기서 누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며요. 어떻게 내부 수익률이 똑같은 걸 읽었는데. 우리 한민족 아니에요? 헬로우야, 헬로우? 사와디캅?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지금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투자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러죠, 안 한다. 4번.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고 그랬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8번. 덧만 확인할게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그럼 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이면 누구예요? 투자 기간. 부동산 투자에서의 현금 흐름은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이득과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 그럼 여기서 말하는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이면 누구예요? 소득이득이에요, 소득이득. 그럼 이 소득이득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뭔 소리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데.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작년 문제입니다. 주워 가라는 문제 그냥 주워 가세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더럽게 쉬웠다는 거예요. 만점 맞은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작년 시험에. 9번 하나 더 풀고 잠깐 쉬었다 합니다. 9번.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은,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모함호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 모함호를 구해라.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냥 차분하게 순현가 구하는 거랑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이 내부 수익률은 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순현가는 구할 줄 안다고 그랬죠? 순현가는 어떻게 구한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잖아요. 결국 얘는 이 금액이 얼마고 이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아내서 빼보시면 되죠, 뭘.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알려주기 위한 힌트예요. 그래서 할인율은 연 20%다. 이거 왜 준 거예요? 현가 구하려면 현가. 그럼 현가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현가 개수가 필요하고 그 현가 개수에 들어간 누구 준 거예요? R값 준 거야, R값. 사업기간 1년은 왜 준 거예요? N값 준 거예요, N값. 근데 사업기간 1년은 절대 다른 값 안 줍니다. 왜? 2년 주는 순간 못 풀어요. 1년밖에 못 줘.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기간은 몇 년이다? 1년.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요. 못 풀어, 아니면. 그 다음에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그 말은 지금 현금 지출이라고 돼 있는 돈 얼마는 5,000원은 사업 말기랑 비교해 보면 언제라는 거예요? 현재 돈이에요, 현재 돈. 그래서 5,000원은 무슨 돈? 현가, 현재 돈으로 이해하시라는 거고, 사업 말기에 들어오는 현금 유입은 1호부터 정확하게 언제 돈이니까 1년 후의 돈이니까 얘는 무조건 언제 돈으로 이해하시라. 1년 후에 미래 돈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지금 읽어본 이 내용은 다 똑같이 주어져요. 그럼 주어지는 것 중에 달라질 건 누구 하나밖에 없다. 할인율밖에 없어요. 할인율. 나머지는 맨날 똑같습니다. 사업기간도 절대 못 바꿔요. 바꾸는 순간 못 푼다니까, 문제는.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현금 유출은 얼마래요? 현금 유출. 현금 유출. 5,000원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밑에. 근데 이게 언제 돈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돈이랬잖아요. 사업 초기의 돈이랬으니까. 그럼 얘는 현가 계산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금액이 5,000원이요. 현금 유입은 얼마예요? 6,000원. 근데 이건 언제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1년 후에 미래 돈이랬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미래 돈은 여기다가 뭘 곱해서 현가 계수를 곱해서 현재 가치 계산을 해야죠. 그럼 여기다가 곱해줄 이 현가 계수는 이 6,000원이 언제 후에 딱 한 번 들어온다 그랬어요? 1년 후에. 그럼 얘가 2년 되는 순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연금 돼요, 연금. 그럼 여기다 곱할 게 뭐가 돼버려? 연금의 현가 계수 돼요. 그럼 못 구한다고, 이 문제를.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n승, 이것도 될똥말똥인데, 이것도 될똥말똥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니까, 안 물어요. 무조건 사업기간은 몇 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나와요. 왜? 얘가 2년 되는 순간 이건 연금이 돼버려서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진다. 그 무조건 1년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뭘 곱한다?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 구할 일이 생겼을 때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뭐 곱하라고 했어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을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9.999%는 맞는다고. 그럼 n은 얼마래요? 1. R은 20%니까 0.2가 되는 거죠. 그럼 1.2 분의 1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분수는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누기로 바꿀 수 있죠, 나누기. 그러면 6,000원을 1.2로 나누니까 이 값은 5,000원 나와요, 5,000원.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도 구한 거네요. 그럼 남은 일은 빼기만 하시면 되겠네. 그럼 순현가 얼마 나온다? 0. 뭐 이거 충분히 구하고 남죠. 그럼 순현가는 0 된 거고. 내부 수익률은 개념이 뭐 있어요, 내부 수익률의 개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 때 뭐? R값. 어디에 들어가는? 현가 계수에 들어가는 R값. 그럼 이 두 개가 이미 같잖아요. 그러면 R값이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네. 이걸 뭘 구해? 알고 있는 값인데. 그 내부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래서 20%예요. 그 얘는 구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하는지를 묻는 거고, 얘는 구하라고 되는 거고. 근래 보기 힘든 정말 잘 낸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중에. 이 정도는 1분 안에 충분히 풀고도 남잖아요. 근데 맨날 내는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투자안이 몇 개만 있어요? 하나. 근데 이 투자를 몇 개를 주는 거예요? 4개 줘, 4개. 그럼 이거를 4번을 반복하셔야 돼. 그래서 그 값 가지고 뭐 구하고, 순현가 구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고, 그 값들을 보기에 나와 있는 말들과 비교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이걸 절대 어떻게 1분 안에 풀어요? 낸 분 보고 1분 안에 풀으라 봐? 그분도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런 문제 내는 건 결국 뭐예요? 시간만 엄청 잡아먹다가 시험 망해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런 문제 보이면 빨리 찍고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는 10번 문제 하나 남았잖아요. 10번 문제 푸는 게 우리 책에 어딨냐면 이 책에 어디 있어? 387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회수기간법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